네, 안녕하세요. 김수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호관입니다. 네. 자, 오늘도 주식시장이 강세의 흐름을 보였다가 막판에 약간 흔들렸지만 계속 수익률 게임이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 장세의 흐름, 수익을 어떻게 내느냐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저와 또 김용관 전문가가 시장을 좀 철저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계속 최근에 수요일은 배워서 한다. 그 다음에 목요일은 야인 시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배워서 한다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가지고서 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한번 복귀를 시켜드리고 이제 그러면서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최근 장세는 사실 간단해요. 큰 흐름만, 판세만 제대로 읽으면은, 그러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세죠.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야인 시대에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시장은 일단 1990포인트대, 그러니까 300일 이동평균선이죠. 여기까지 오픈시켜놓고 보고 중요한 것은 결국 지금 구간은 지수의 흐름보다도 시세의 흐름, 그러니까 어떤 시세들이 상대적으로 수익을 주느냐, 그리고 그 수익을 주는 시세 흐름 쪽에서 어디에 먼저 들어가 있느냐, 결국 그 싸움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풀어보면은 현재 장세 흐름은 외형적인 그 지수 흐름 이면에 수익률 게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국면이다. 즉 베어마켓 랠리에 연장이 걸리고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시장의 흐름을 점검을 해보면은요, 먼저 시장의 그 추세적인 흐름은 일단 우리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5일 이동평균선, 11선, 21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단기 추세는 유효합니다. 다만 단기 추세는 유효한데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제가 배워 산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종합주가지수 300일 이동평균선, 여기는 일단 중기 저항선이다. 1994포인트가 되겠죠. 오늘 이제 요거를 이제 살짝 돌파를 했다가 종가 기준으로는 요 이제 밑으로 살짝 내려왔는데, 왜 이제 300일 이동평균선이 그 중기 저항선일 수밖에 없느냐. 전반적인 시장의 환경, 판세 자체가 완벽히 돌아서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300일 이동평균선 자리는 중기 저항권으로 보고 시장 접근하는 대응이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수적인 측면 속에서는 1994포인트가 중기 저항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시세의 흐름은 여전히 연장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4월 달까지는 최소 이제 이러한 그 단기 추세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시세 랠리는 이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아무튼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시초가 오전장에서 종합주가가 22포인트 정도 올라왔었지만은 다시 후퇴됐단 말이에요. 왜 후퇴됐는지를 우리가 점검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은 시장 흐름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300일 이동평균선은 중기 저항권역의 흐름이다. 이제 요 감각을 유지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최근 장세의 흐름은 순환 시세라는 거예요. 시속 게임이 연출되고 있죠. 오늘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저께 제가 미리 예고를 해드렸을 거예요. 어떤 예고를 해드렸냐면은 최근, 그러니까 3월 8일 이후부터 최근까지 시장의 흐름은, 그러니까 2월 12일부터 이번에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갔는데 2월 12일부터 올라가는 마디의 그 중심 종목은 쉬고 3월 8일 이후부터는 어저께까지는 쉬었죠. 그 쉬는 자리에서 지수가 안 빠지는 가운데에서 어떤 종목이 끌어올렸나.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주 우리가 거론을 했을 거예요. 삼성전자가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현상이 벌어졌어요. 삼성전자가 고점에서 분명히 이제 두들겨 맞았어요. 삼성전자는 제가 어저께 배워야 산다 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128만 원대까지는 가겠지만은 그 자리가 300일선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고점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 오늘 정확하게 그 자리까지 오고서 이제 위에 꼬리를 줬단 말이에요. 즉, 이번 3월 8일부터 이번까지 온 마디에서, 어저께까지 온 마디에서는 삼성전자라든지 코스닥 시장의 흐름, 코스닥은 사실 개판이죠. 지금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아주 괴물 같은 주식이 하나 나와갖고 시장의 질서를 지금 어지럽히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코스닥이라든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하는 후발주 시세가 3월 8일부터 어저께까지 움직였는데 근데 오늘 300일선을 돌파하는 자리에서는 결국은 눌림목을 3월 8일 이후부터 눌림목을 보였던 2월 12일부터 중심 흐름을 보였던 시세 어제 순환시세 설명을 다 드렸단 말이죠. 그 흐름들이 오늘 결국은 뭡니까? 어제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든지 OCI라든지 화학주라든지 그죠? 얘네들이 다시 또 치고 나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결국 이번 마디 그러니까 2월 12일부터 시작된 이번 상승 마디 단기 베어마켓 랠리의 마디에서는 어차피 2월 12일에 저점대에서 시세를 끌었던 종목군들이 나중에 끝까지 그 흐름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확인됐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지금은 시세의 흐름들이 어제 이제 말씀드렸을 때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종합주가지수 코스닥 지수는 올라가지만은 사실은 어제까지는 그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 계속 종목별 흐름 쪽에서 왔다 갔다 시속 게임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세가 시속 게임을 벌이는 자리에서는 얘도 보고 쟤도 보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한쪽만 둘이 딱 파야지 거기서 수익이 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속 게임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면 정확하게 시세를 선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이 결국은 2월 12일부터 주도했던 종목군들이 눌림목마디 주고서 오늘은 올라갔고 상대적으로 3월 8일 이후에 시속 게임에서 순환 흐름이 좋았던 종목들의 경우는 오늘 또 다시 일정한 수준에서 걸리는 자리가 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시세 변화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요, 이제 시세의 흐름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300일 이동평선까지 시장이 왔다라는 얘기는 일정 정도 중기 추세에서 이제 기존 핵심주들의 흐름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또 조정을 최근에 좀 잘 보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포스코라든지 OCI라든지 것들이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한 10% 내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저께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흐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그제 코스에서 무조건 저가에 사놓고 기다려야 된다, 그죠? 그런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국면은 신핵심주들의 흐름이 다시 또 복원되는 흐름이 연출되고 있다.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종합주가 지수는 여기서는요 강하게 나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을 거예요. 어저께 예고를 해드렸지만은 삼성전자는 이제는 약간 혼조권 등락이 연출될 공산이 커 보여요. 그죠?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면은 지수는 그다지 크게 지수를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대형주들이 올라가도 지수는 크게 건드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300일 이동평균선 중심으로 해서 지수는 박스권의 등락이 나타날 공산이 커 보이는 흐름이다. 왜? 빠질 흐름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은요. 적어도.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계속해서 선도 시세 중심의 공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섹터는 뻔해요. 이제 오늘도 보면은 화학주 같은 경우 강했고 이번에 또 조정 보였던 LG전자가 이제 또 다시 어제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LG전자가 이번에 21선, 33일선에서 이제 어제 그제 딱 저점 만들어주고 이제 올라가는 흐름 이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 동국제강 같은 경우도 여전히 좋고요. 이제 오늘 흐름부터는 그 다음에 증권주 쪽에서는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앞선 선발 흐름은 KTB투자증권인데 지금 이제 계속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삼성증권에다가 계속 타켓 매매를 해야 된다. 삼성증권 오늘 또 움직임이 좋았죠. 그리고 뭡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현대중공업이 단기적으로 뭐 좀 악재가 나왔죠. 이제 세무조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세금 맞은 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흔들었지만 여전히 추세적인 흐름, 300일선을 중심으로 하는 지지는 확인이 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전히 추세는 좋다. 그래서 이런 종목 중심의 타켓 대응은 유지를 하자. 그리고 뭐 최근에 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미리 선취 매수를 해놓고 기다리라는 말씀드렸죠. 이제 그런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은 어제도 제가 이제 어제 배워야 산다 했던 거 다 보세요. 보시면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은 헷갈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장은 뭐가 나갈 것이며 제가 정리를 짝짝짝 종목별로 해드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번에 종합주가 지수가 2월 10일에 저점에서 이제 랠리가 형성됐는데 그러면 이 2월 10일에 저점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업종이 뭐예요? 무조건 대형 IT 섹터의 LG전자를 필두로 하는 삼성전자가 아니에요. LG전자를 필두로 하는 흐름. 그 다음에 철강 흐름, 화학 흐름, 조선, 건설, 증권. 이런 종목들이 2월 12일에 저점에서 어디까지입니까? 3월 8일. 그러니까 3월 8일이 뭐냐면 1958포인트대에서 한번 접어주는 마디가 나올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었잖아요. 그 마디에서 종목이 약간 순환이 돌아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랠리를 펼쳤던 종목들은 쉬었고 최근까지 한 1주 정도 조정을 보였죠. 그리고 그 조정 보이는 틈에서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후발주 랠리가 연출됐다는 거죠. 그 흐름이 최근까지 나타났던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뭐냐면은 결국은 핵심 주도주들이 3월 8일 이후에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또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강세권의 흐름을 보였다. 이렇게 순환 시대가 돌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 흐름 안에서 시세들의 흐름은 큰 줄거리가 하나 있고 그 줄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시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길목 지키기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종목별로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증권의 경우도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그 배워야 산다 설명드리면서 300일 이동평균선 뭐 4만 한 5천 원대까지는 무조건 가는 거니까 눌림목자리, 그러니까 어제 그제 눌림목자리에서 무조건 공략자리다. 이런 것들은 그냥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것들 사놓고 저기 있으면은 뭐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게에서는 이게 지금 앞선 고점을 만약에 돌파를 하잖아요. 무조건 저거는 4만 4천 원짜리예요. 예. 지금 오늘 뭐 종가 기준으로 보면은 뭐 아직까지 4만 원대도 안 되는데, 그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삼성증권의 흐름. 그러니까 300에서까지 추가적인 랠리. 이거는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시세 순환을 할 때 저평가된 종목들이 323에서 돌파하고 난 다음에 300에서까지 이익이 많이 벌어지는 종목들 일단 우선 편입을 하고 두 번째로는 뭐라 했어요? 이번 아까 2월 12일 말이, 그러니까 이게 2월 12일 말이에요. 이 포스코 같은 경우는 2월 12일부터 올라갔던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3월 8일까지 올라갔다가 눌림목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한 일주일 정도 눌림목 들어왔어요. 근데 어저께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33일선이 안 깨지니까 뭐예요? 어저께 무조건 저가매수 자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배워야 산다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이런 흐름들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가 죽으면은 말입니다. 얘네들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세 흐름들이. 그게 순환 흐름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다시 또 재차 상승의 흐름을 보이게 되면은 한 팔에서는 안 끝난단 말이에요. 시대라는 것이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파동이 왜 나오냐면은요, 결국은 한판 상승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고 난 다음에 그 눌림목을 잘 보이면은 3파, 그러니까 2차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이번 눌림목 조정 과정 속에서는 저가매수의 포인트가 되었다. 근데 오늘 이제 보면은 대체적으로 오늘 지수를 끌어왔던 종목들이 이 기존에, 그러니까 2월 12일부터 시세 흐름을 끌었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가장 이제 대표적인 게 포스코고 뭐 OCI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삼성전자를 한번 보잔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어저께 배워 산다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뭐냐면은 어제는 이제 시세가 이틀 정도 눌림목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전자는 어제 제가 했잖아요. 33일선에서 300일선까지는 무조건 시세를 보내준다. 근데 이번에 반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번 2월 12일부터 랠리가 펼쳐지는 이번 장세에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이 대형 1위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뒤로 비껴놨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3월 8일부터 조정이 들어오는 자리에서 오히려 얘는 치고 나갔단 말이에요. 이번 지수,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간의 지수는 삼성전자가 사실 만들어준 거거든요. 이건 뭐 지난주에 우리가 배워산다, 이 야이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보세요. 300일 동평선에서 어제 제가 이제 많이 가면은 128만 원, 129만 원 간다. 근데 거기에서는 이 300일선이 강력한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무조건 갖다 때려야 된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보여요. 위에 꼬리를 줬다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중기 이평선을 강하게 돌파시킬 수 있는 그런 중심주 주도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얘가 만약에 막 벙벙 뜨잖아요. 지수가 못 견뎌요. 종합주가 지수를 2,000포인트 막 이상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부담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대충 이 자리, 그러니까 300일移動평균선을 중심으로 해서 시세가 이 랠리가 마감이 됐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번 핵심주들의 경우에도 사실은 대체적으로 300일 이동평균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눌림목이 들어왔는데 얘는 돌파가 안 된 자리에서 눌림목이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후발주 랠리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봐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시장이 순환 시세가 돌아가는 가운데에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아니, 시총 500억짜리가 뭐 아주 그냥 제가 어저께 코네즈 컴바인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런 종목들은 그냥 갖다 버려라는 말씀을 어저께 제가 드렸잖아요. 근데 왜냐하면 그런 시세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우리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 수요가 그런 투기적인 쪽으로 자꾸 막 집중이 돼버리면 시장 질서가 어지럽게 되고 종목들의 그림이 약간 투기파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네즈 컴바인 때문에 이번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 뭡니까? 시장의 흐름이 좀 본질이 변형된 그런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최근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은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작년 12월과 1월 달까지 나타났던 그 코스닥 중심 테마를 중심으로 하는 랠리와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지금은 시세가 분산돼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정밀 타격을 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이전과는 다르게 수익내가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정분당 바이오 하나만 하세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에스맥 같은 경우만
저평가된 종목들만 하세요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런 가운데 얘도 지금 691포인트, 지난주에 이제 제가 야시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691포인트가 일정 정도는 최근에 기록했던 중기적인 어떤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일정 정도는 등락이 연출될 것이다. 이제 거기에 뭡니까? 지금 시총 아직까지 3위인가 그렇잖아요. 고대지 컴바인이. 3위 종목이 그 난리를 피고 나니까 지수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약간 코스닥 시장의 경우도 중기 저항선권역에서 시세가 약간 분산되는 자리다. 뭐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무튼 정리를 해주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순환 흐름 속에서 순환의 중심주가 뭐냐. 그 흐름만 갖고서 집중적으로 공략한 대응이 여전히 수익률 게임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제가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께 지수 2000포인트 돌파의 주역은 바로 삼성전자다. 그런 말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삼성전자와 종합지수, 코스피지수하고 제가 같이 연동된 차트를 보여드렸죠. 예, 공부했고요. 예상대로 지금 오늘 이번 주까지 삼성전자가 지난주부터 이제 급반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2000포인트를 일단 터치를 했습니다. 지금 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종목이 이제 키맞추기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지금 지수는 올라가는데 뭐 코스닥 지수, V자 반등 그것을 뭐 코데지 컴바인이 끌어올렸던 뭐 셀트리온이 끌어올렸던 일단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종목의 상승도 최소한 빠지진 않는다는 얘기 크게. 그래서 분위기는 좋은데 지금 미국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좀 조정이 나오면 바로 정유업체인 엑슨모빌도 끌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국도 지금 까다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예. 그게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자,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시고. 자, 1월달, 2월달에 오늘 제가 다시 이제 국제유가 장기 핵심 차트를 들고 왔는데요. 1월달, 2월달에 공부했죠. 유가가 여기는 언더슈팅 구간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유가 관련 종목군들. 그죠? 예. 제가 항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시세와 유령은 한적한 곳에서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남들이 안 볼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야, 사실 뭐 건설, 철강, 조선이라든지, 그때 이제 잡으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수익이 난 거죠. 예. 근데 지금 유가가 막혀 있죠. 그림 보시면. 예. 그래서 지금 유가가 돌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쌍바닥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관련 종목군들, 뭐 최근에 건설, 조선, 뭐 철강이 조금 이제 그 둔탁하게 움직인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강산업 지수도 제가 1, 2월 달에 급락 나왔을 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바닥에서 한 200포인트가 200%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유럽 에너지 관련 종목군들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들 때에 빠졌던 은행주가 또 급반등이 나오면서 글로벌 주가까지 올라온 거죠. 근데 지금 강산업 지수 같은 경우도 둔탁한 흐름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최근에 우리 시장에 건설, 조선, 철강도 좀 둔탁한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이 저항 맥점이어가지고 아마 이게 돌파를 한다 하더라도 뭐 추가적으로 1, 2월 달에 많이 올랐던 뭐 건설, 조선, 철강은 좀 더 그 박스권 유지를 하지 않겠나 이러한 부분이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그림 보시면 이제 그래서 이제 범유럽 금융지수가 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금융지수도 보게 되면은 장기 이 라인을 이제 이탈했다가 이게 2009년도 저점과 그 중간 지지 저점인데 지난 1, 2월 달에 급락이 나왔다가 지금 다시 저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럽 주식도 좀 둔탁한 흐름이 나와요. 이거 돌파를 바로 할지 여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그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거 외에 이제 뭐 다른 지표도 먼저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좀 갇혀 있다는 얘기예요. 다우 세계 지수도 지금 보시면 주봉 기준했을 때, 자, 1월달, 2월달에 저점 제가 그때 여기서 잡아드렸고요. 여기서 터닝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 상단의 저항 라인에 이번 주에 붙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에 돌파를 해버린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장기 상승 추세가 돌아온 거예요. 그러나 돌파를 할지 아니면 다음 주에 다시 한번 꺾일지 여부는 우리가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현재 구간에서 뭐 조선, 철강 이런 종목군들을 배팅을 할 이유는 크게 없다. 그러니까 좀 조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이렇게 반등이 나왔던 것은 FOMC 회의에 대한 어제 그 결정에 대한 효과가 이미 이제 오늘 우리 시장에 반영이 됐죠. 그죠? 그리고 사실은
어제 그 앨런 의장이 금리 인상을 지금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뭐 미국의 경기가 이제 완만하게 상승이 나오더라도 인상을 좀 조절하겠다, 늦게 좀 하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사실 이제 경기가 조금 이제 좀 둔탁하게 흐름이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겠죠. 물론 이제 이머징 마켓 국가들한테는 그게 이제 호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오른 겁니다만은,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제 차라리 금리를 인상을 해버렸으면은, 예, 그만큼 미국 경기가, 예, 인상을 바로 지금 3월 달에 하더라도, 그 미국 경기가 이제 지탱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 여건에 있다라는 그 반증인데, 예, 그러한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만은,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머징 마켓하고 기타 이제 유럽 경기가 약간 둔탁해서, 금리 인상 조절을 좀 하겠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한테도 좀 호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4개의 주요 그림을 보시면 뭔가 여러분들께서 차트 보시더라도 좀 막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지수는 이미 우리 같은 경우는 뭐 1월 저점 대비해서 한 180포인트 올라왔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V자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약간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구간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일단 돌파를 하더라도 뭔가 확실한 방향성을 보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뭐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1월달, 2월달에 계속 저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지금은 저점 대비해서 특히나 이제 한 달 동안 거의 한 달 반 동안을 쉬지도 않고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예, 조금 우리가 지금 템포 조절이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제 이후부터는 그 지수의 흐름은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구글하고 알파벳,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가게 되면 지수는 견인차 됩니다. 다우도 마찬가지고 애플, 우리나라 마찬가지. 삼성전자만 오르면 지수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일에도 삼성전자가 더 올라간다 그러면은 뭐 2050까지 갈 수는 있는데 지수만 끌고 올라가는 빛 좋은 개살구 장사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목으로 집중하셔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철강주 막 여기저기서 얘기하는데 보세요. 2월 초에 철강주 들어가신 분들, 그죠? 잠깐 한 10% 3월 초에 수익을 줬다가 어제 밀리니까 원위치 해버리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그냥 손가락 걸고 있었던 거예요. 말로는 철강주 건설주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예, 2월 초 중순에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 난 게 없어요, 수익 난 게. 그러다 어제 그냥 건설주 팍 밀어버리죠. 예, 그게 뭐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표가 막혀 있고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업종에 가면 뭔 소용입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포스코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지수 올라가지고, 사신 분들은, 2월 초 중순에 사신 분들은, 중간에 차익실을 하신 분들은 뭐 한 7, 8% 정도 수익 냈습니다만은, 사실 그 수익 난 거 아니죠. 그 정도 기간에서. 현대건설도 마찬가지예요. 2월 초부터 4일째 올랐다가 한 달 반을 그냥 박스권 행보하다가 원위치 해버립니다. 이거 수익이 아니죠. 주식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타이밍이야, 타이밍. 그러니까 이미 간 종목들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전고점에서 오늘 지금 윗골이 나오고 밀렸지 않습니까? 이거 삼성전자는 4월 말에 자사주 매입 끝나죠, 2차. 그죠? 예, 3월 달까지 했고. 이거 4월 달에 이제 자사주 매입이 3월 말에 끝날 수도 있고 4월 초 중순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날라가겠죠, 삼성전자. 날라갑니다. 예, 없거든, 물량이. 2분기 실적 좋죠. 어차피 우리 종합지수는요, 삼성전자 안 가면 못 올라갑니다. 외인들이 의도를 아셔야 돼요. 예, 삼성전자를 통해서 지수 일단 2050이고 2100이고 돌파시켜 놔버리면, 예, 그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업종까지 매수세가 확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삼성전자로 들어 올려줘야 되네. 얘가 미워도 실적이 안 좋아도 일단은 전체 지수를 들어 올려주고 시장의 환경을 조성시켜주기 위해서는 올려줘야 됩니다. 지금 자사주 매입 8조 원 했지 않습니까? 다음 달까지 한 8조 원인데 외인들 팔 만큼 팔았단 말이에요. 그 외인들 이후에 뭐 사겠습니까? 삼성전자가 현대차, 다른 철강 조선보다 실적이 안 좋습니까? 좋죠. 주가 비쌉니까? 싸죠. 주가 올랐습니까? 안 올랐지 않습니까? 예. 지수 또 견인차 해줄 주역이 삼성전자, 그러니까 왕의 기한. 그러니까 삼성전자 다시 한번 조정 나오면, 예, 금액 크신 분들은 삼성전자 보세요. 예, 4월 달에 이제 자사주 매입 끝나면은 제가 봐서는, 예, 이 바이 같은 공룡 기업이 가랑잎 날아다니듯이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고 미국의 애플과 여러분 대만의 가건 지수 보십시오. 대만은 어떤 국가입니까? 바로 IT 국가죠. 최근 아시아 증시에서 대만이 가볍게 움직이죠. 예,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LG화학 같은 경우 지금 순환매 장세, 키맞추기 장세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까지는 LG화학과 하나케미칼이 주도했습니다. 그죠? 예, 다른 종목들도 다 빠질 때. 근데 1월 달에 이제 조선 건설 철강이 오르면서 LG화학과 하나케미칼은 하락 이후에 지금 박스권 행보를 하죠. 그죠? 근데 얘네들이 대장이에요. 얘네들이 대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대장이 먼저 오르고 나서 다른 이제 후발주가 오르는 그 중간에 얘네들이 조금 이제 조금 쉼을 가져도 약간 쉬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조선철강 건설도 아까 제가 원자재라 다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막혀 있는 구간에서 바로 지금 갈 수는 없죠. 그러면 다시 이제 LG화학이라든지 이제 하나케미칼이 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다. 왜? 3개월 동안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다시 또 눈을 돌리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얘기하는 종목군들, 누군가 막 여기저기서 막 얘기하는 것들은 대충 이제 고점이 왔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은 항시 역발상 전환이에요. 남들이 얘기 안 하는 업종 종목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글로벌 증시가 이제 저항권에 조립했기 때문에 템포 조절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키 맞추기 장세, 지수보다는 종목이 중요하다. 특히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지수 2000에서 2050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또 삼성전자가 주도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지금 뭐 어찌됐든 간에 누가 끌어올렸든 간에 일단은 V자 반등을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분위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지금 설레벌레 하고 있어요. 설마 했는데 거의 뭐 700까지 뚫고 그냥 V자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라가고 나면 이제 박스권 돌파하게 되면 다시 이제 지지가 되겠죠. N자로 좀 올라가는지 여부. 거기서 또 이제 한 번 더 외인들이 들어 올려주면 그때는 기관들도 어쩔 수 없이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랬죠. 거래소는 삼성전자,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업종이 안 가면 못 갑니다. 아직은 못 가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래도 다른 업종보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더 선별적으로, 대신에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겠죠. 대표 종목군들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대응을 하시면, 뭐 시장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저희는 2부 순서에 또 뵙겠습니다.